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문법풀이 전략서 OT를 시작을 할게요. 줄여서 문풀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쑥스러운 신의 한 수. 공식의 혁명. 아, 쑥스러워. 근데 이거 진짜로요. 저희가 만든 어구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붙여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문풀전은 선생님 신의 한 수였어요 하는 말을 워낙 많이 해서 이번 인터뷰는 뭐 공식의 혁명이에요라고 학생들이 언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문풀전은 아마 여기도 지금 보면 솔직히 지금 오늘 단과 하는데 약간 새로운 얼굴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7, 8월부터 저를 따라오신 게 아니라 아마 문풀전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좀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기존부터 그냥 쭉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유명한 강의고요. 뭐 이건 학생들이 했던 말인데 그냥 쑥스러우니까 넘어갈게요. 합격 수기에 다 올라와 있는데 많이 이야기해요.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의 문풀전이 가장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넘어갔고요. 자, 다만 요거는 좀 어쨌든 간에 좀 봐줄게요. 이게 2022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요게 예스24에서 올라갔을 때 8월 5번 다섯 번째 주, 저 책이 나오자마자 9월 1주부터 4주까지 다. 그 다음에 10월도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12월 1주차까지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물론 자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진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검증이 된 책이구나, 검증된 강의구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알라딘도 그렇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수업이 유명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인터넷 보시는 분도 항상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문법 내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서는. 그래야 안정적인 90점이 나옵니다. 사실 독해나 어휘, 이디엄, 생활 영어는 약간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개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법은 다르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잘 보시면 문법 내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야. 잘 봐보세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자, 문법 문제를 풀어요. 그럼 자, 틀려요. 그럼 해설을 보면 되게 어째요? 아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아마 어느 정도 문법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이런 문법이 있었어? 하면서 틀리는 문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인트죠. 포인트를 몰라. 틀려. 해설을 보면 다 알아.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문법이 아직 멀었구나. 내가 문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시 개념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항상 하는 질문. 문법을 틀려? 해설을 보면 알아?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문법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 아는 거지. 아는 문법이라니까. 아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아는 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문법 개념서를 본다고 그게 풀리냐고. 안 풀리지. 이미 아는 문법인데.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보세요. 이게 지금 23년 국가직 9급인데 나영인데 6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틀린 걸 골라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딱 그냥 보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뭘 묻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딱 보고요. 올 뒤에 단수 명사 아닌가? 뭐 이거 하고 있고요. turn in. 인다음에 on이 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무 출제 포인트하고 관련 없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딱 보는 순간 포인트가 두 개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혼자 막 요건 보였겠다.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하들리 조금 요거 여러분 공부 되게 알죠. 하들리 스케어슬리. when이나 before. 요 세드 주어 PP. 뒤에 주어 과거 동사. 뭐 요거 지금 내가 말한 말을 모르면 이건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였을 거예요. recommend. 추천하다. 자, 요런 거. 그렇죠? 이제 여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그래서 막 혼자 또 고민합니다. 막 혼자 이상한 고민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가요. 문법을 모른다기보다는 문법에 대한 풀이 전략이 없으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문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걸 어휘 문법이라 그러는데 어휘적인 걸 보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휘적이란 건 방금 했던 거 뭐요? 뭐 hardly. 이거 어휘적으로 보이잖아. hardly. 아, 그럼 여기 when이나 before. recommend. 이런 게 어휘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어휘적인 걸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시스템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구문이 강하면 문법은 좀 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구문 몰라도 제가 말한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구문 때문에 또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어휘라는 건 뭐냐 먼저 가볼게요. 어휘 문법이란 건 뭐냐? 혹시 첫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혹시 보이는 거 있으세요? 예. 그럼 make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자, make고요. 목적어 그러니까 뭐요? 원형 부정사.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제 뭐만 보이냐면요. make 하면 사역 동사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못 잡으세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건 감옥 증목이에요. 됐어요? 아, 좋아. 여기까지 그럼 또 이거 운 좋게. 사역동사, 투부정사 틀렸네 하신 분들은 평소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거랑 관련 없는데 그냥 어설프게 맞춰버린 거죠. 이해돼요? 요건 여기가 틀린 게 아니라 여기 이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감옥 증목입니다. 그러니까 make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make는 사역동사. 두 번째는 감옥 증목을 묻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못 잡으세요. 목적보어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요.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make를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아마 문장 형식과 관련해서 그때 오형식 쪽에서 사역동사 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교수님이든 제 책이든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 문법책에 요거는 50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는 특수구문 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250페이지 정도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아까 형용사냐 부사냐는 뭐 100페이지 정도 있는 거고 문법책에 따로따로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이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딱 하나야. 모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문법을 보면 딱 전략은 하나예요. 그 문법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나면 맞추고 생각 안 나면 틀리고. 그렇게 문법을 운에다 맡기시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건 어휘적인 거. 하나를 더 가볼게요. 이거 은근히 못 잡습니다. 이거. 물론 저한테 배우신 분은 잘 잡지만 근데 이거 딱 답 나오잖아요. 답 보자면 해요. 혹시 어디 틀린지 알겠어요? 예, 에세에서죠. 원급이죠. 그럼 베러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원급이니까 비교급이 아니라 굿을 써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못 잡아요. 틀려요. 그럼 해설 보면 어째요? 알아. 원급에 에세에서 여기 원급 쓰는 거는 뭐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실수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복습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as나 뭐나 ER이나 then이나 most나 최상급이 나오면 혼용중복 급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총 두 가지를 따져야 돼. 하나는 혼용중복, 또 하나는 급. 혼용중복이란 게 이거예요. SS인데 원급하고 비교급이 같이 들어가죠. 어쩔 때는 뭐가 나왔는데 뒤에 S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더 역 같은 건 더 most 한 다음에 뒤에 최상급에 EST를 붙여버립니다. 더 most cheapest 이렇게. 그럼 못 잡으세요. 그리고는 항상 해설 보면 뭐야? 그리고는 알지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 또 나오면 또 틀리시죠.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시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법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을 때, 오케이? 문법과 관련된 게 나왔을 때 그냥 운이 좋게 생각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든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OSS 원급 이거랑
이 접근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자, 똑같은데 여기도 한번 봐보시면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십니다. 여기에 만약에 that of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쉬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보세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 먼저 less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묻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혼용 중복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 s 나왔어. 이런 어이없는 문제를 낼까요? 예, 냅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뭘 안 나와? 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혹시 s가 있는지. 알겠죠? 여기는 pp이긴 합니다만은 less than인데 여기 혹시 er이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 less than. 맞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뭐요? 이제 급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되는 두 대상이 얘랑 얘죠. 맞아요? 그럼 비교되는 거 여기는 요거고. 요거고. 그럼 요거랑 급이 같은 건 요거죠. 그러니까 뭔가 급이 틀렸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책에 있는 개념들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요 단어가 나오면 요런 거 내가 따져야지. 요런 게 나오면 요런 걸 따져야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하나 보시면 그러면 어휘적인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엄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풀전이에요.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보세요. 2023년 국가직 9급입니다. 정답률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22%, 28%, 36%, 12%예요. 참고로 이거 정답률 28%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 자 볼까요? 먼저 1번 딱 봐볼래요? 혹시 보이는 이거 다 어휘적인 거 1번 보이세요? 방금 했던 거죠. as예요. as예요. 혼용 중복 안 됐죠. 혼용 중복 안 됐죠. 그럼 얘랑 얘가 급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고향이고 his는 그가 아니죠. he, his, him, his. 그래서 여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봐, 무려 22%가 간다고. 뻔해. 이 친구도 어떻게 갔을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요게 틀렸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죠.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되셨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딱 봤을 때요. 어휘적인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예, until이나 by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이건 until by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거나 책이 없거나 막 이랬었어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케이? until by예요. 그래서 계속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계속 끝내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by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걸 못 잡아내면요. 없죠. 왜냐면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하면 틀린 걸 골라라가 문제 난이도가 쉽거나 아주 어렵구나. 왜? 틀린 게 딱 하나니까. 그럼 이건 못 잡아내잖아요? 없지 다른 거는 틀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답도 못 잡고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죠. 요건 사실 오히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에브리인데 보통 요거 아도 안 주고 세컨드를 주거든요. 세컨드냐 투냐. every second day냐 every 2days냐인데 이건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다른 교수님들 책에도 없었고 저도 요거는 저 기본 책에는 없고 저 하프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언급한 거 그게 다였거든요. 잘 나오는 문법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확실했죠. 뭐. 이해되세요? 여기는 이거는 뭐 여기는 뭐가 어휘적인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had better.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또 하나는 굳이 말하면 in case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먼저 첫 번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딱 봤을 때 이건 어휘적으로 이걸 묻네. 이걸 묻네. 이걸 묻네. 이걸 묻네가 직관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hardly scarce 이건 좀 굉장히 독특하니까 그런 거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 훈련들을 해야 돼요. 참고로 until by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until by 이게 올해 거 말고요.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 저 문풀전이고요. 혹시 요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안 보이겠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23년 국가직 구급만 이제 이번에 첨가가 된 거예요. 자, 밑에 출처가 다 밝혀져 있죠. 참고로 언틸 바이는요.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 나왔었고요. 자, 2014년 지방직 7급에 나왔고요. 2014년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에 나왔고요. 2014년 국회직 9급에 나왔고요. 2012년 국가직 9급에 나왔고 또 기상직 9급에도 나왔고요. 2011년 서울시 9급, 국가직 7급에 나왔고요. 2010년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에 나왔고요. 2008년 국회직 8급, 그다음에 2006년 국회직 8급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많이 안 나온 것뿐이지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얼마나 요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진짜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카페 가보면 있습니다. 국가직 보고 나면 아니 이게 왜 어렵다 그러지? 애들 다. 이거 다 1초 코스로 풀었는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이게 지금 합격영어 문법 22강에 있었고요. 문풀 전에 10강에서도 하고 12강에서도 하고 13강에서도 하고 15강에서도 했습니다. 문법 600제, 그때 이제 작년 600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언급했고요. 자, 하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죠. 동용에서도 언급했죠. 한손문법에서도 언급했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발견한 것만. 그러니까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출처를 밝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중요하네, 자주 나왔네, 안 나왔네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왜 많이 언급했냐면요.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사설, 영어, 사설 시험 기관과의 호환성을 제고하게 올리겠다. 그럼 사설 시험 기관이 뭐겠어요? 토익이지 뭐겠어. 토익에 자주 나오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의 승리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큽니다. 이거에 저도 쑥스러워서 이렇게 막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은 한 문제 두 문제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네 문제 차로 떨어졌다는 건 그건 이미 공부가 안 됐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국 내가 합격하냐 불합격하냐는 한두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런 한두 문제가 크죠. 굉장히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휘적인 것들은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10년 전, 15년 전만 돌아가도 문풀전 이 두께가 한 3배는 돼야 돼요. 오케이? 이것도 지금 줄인 겁니다. 한 3년 전 거보다 더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문법이 지금은 예전처럼 이상한 거 안 나와요. 나올 만한 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책 딱 보시면 그래서 이놈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독특하죠, 이 책은. 어쨌든 특이한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자, 요 문제는 근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자, 두 번째는요. 아까 했던 거. 자, 여기 하들리 스키어슬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휘적으로 보였을 거고. 아까 여기는 레커멘디드가 이게 주요 명제 충결에서는 대절의 주어 다음에 슈드 플러스 동사원인데 슈드가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하들리 스키어슬리 웬 썼고 헤드 주어 PP 썼고 주어 과거 동사 썼으니까 틀린 게 없어요. 굳이 어휘적인 걸 하나 더 따지자면 expect요. 근데 여기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데 수동이니까 앞으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없어요. 어휘적인 걸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이제 넥스트 단계로 어떻게 갈 거냐야. 그게 또한 여러분 또 없어. 그러니까 또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잠깐만 좀 이게 틀렸나? 제출하다가 턴인이 아니라 혹시 턴바이 아닌가? 이러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랑 전치사가 연결되나? 이러고 있고 막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think 다음에 어부인가? about 아닌가?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치사는요 5개 말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걱정을 하세요. 왜?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아 지금? 문제를 풀 때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전략이 없어. 그래서 딱 하나라니까 딱 여러분들의 전략은 하나죠. 운 좋게 눈에 띄면 맞추고 그렇죠? 운 좋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틀린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지 마시고 진짜로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짜로 문법을 어떻게 해야 맞출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 그리고 제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줘. 그런 고민이 있어야 뭔가 내가 방향을 제시 맞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진짜 문법은 못 맞추겠구나
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뭔가 제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오시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참고로 이건 이제 수업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스템이란 건 이거예요. 자, 먼저 어휘적인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없으면 그때는 동사부터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라고 할 때 동사가 뭐가 있죠? 동사에서 우리가 틀릴 만한 게 수혜일치, 그죠? 능수동, 시제, 뭐 가정법, 조동사 5개를 어떻게 따지니? 그죠? 딱 2개 따지는 거예요. 수혜일치, 능수동. 나머지는 다 어휘적으로 커버가 돼요. 이제 이 말이 아직은 제 수업을 안 들으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은요. 준동사 따지는 거예요. 준동사는 딱 하나 따지면 돼요. 능수동.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10문제 중에 9개를 맞춥니다. 반드시 맞춥니다.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 최근 한 3개년 거는 다 이 안에서 끝났어요. 이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고도 없다 그러면 뭐 그 다음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2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먼저 어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렇게 해서 틀린 걸 못 잡아내면 시스템적인 걸 잡아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잘 적용을 하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어휘적인 거 확실하셔야 돼요. 어휘적인 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풀전은 어떻게 보면 그 어휘적인 거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뒤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기 부분을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요. 문법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한테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문법 500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아. 문법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문법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건 제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법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은 항상 말하자면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변수에 있어서는 내가 뭐 그건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끝입니다. 됐죠?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총 파트가 3개인데요. 요게 주 파트, 이게 적어보도 이게 지금 우리 책의 거의 90%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뭐 포인트들 정리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전 문제 한 28문제인가를 넣어놨습니다. 그거까지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전 문제까지. 30몇 문제 있네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고요. 참고로 잘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시면 하나 넘겨보실래요? 책들 잠깐 보시면 약간 좀 어휘책 같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별로 틀린 문장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 포인트에 대한 문제가 있죠. 문제 포인트가 있죠. 요걸 연습하시고요. 이것들을 나중에 저 뒤쪽에 또 한 번 더 몰아놨습니다. 파트 1이 끝나는 시점에 66페이지 보시면 있을 거예요. 몰아놨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적인 것들을 찾는 연습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문법이 3단계예요. 먼저 이제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 가장 핵심 문풀전. 요걸 이제 적용해 보는 거 문법 500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요. 이제 그 스파르타 클래스라고 뭐 워낙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그램인데 스파르타 클래스로 가장 학생들이 인기 있는 강좌가 2개예요. 하나는 심슨 보카. 또 하나가 바로 요 문풀전입니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외울 수 있게. 그래서 요거 뭐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뭔지 모르시면 일단 카페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수업이 짧아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60분 15강 수업이 진짜 여러분들 문법에 있어서 눈을 확 띄워주게 될 거예요. 오케이? 끝. 자, 그럼 바로 1강 들어가서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